해도 너무했다.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 라는 분들이 많은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차트냐? 이게 무슨, 야, 이게 진짜 해도 너무한, 내가 3만 불까지 이해했다. 3만 불까지. 이게 여기서부터는, 야, 이게 5만 불이 5만 불 넘었죠. 5천만 원을 넘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는 생각하기 힘들지만, 2020년도 초에 얼마였냐면은, 딱 1년 전에 700만 원. 지금 얼마라고? 5천. 7배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안 늦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죠. 하지만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쭉쭉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5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물론 돌파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많지만 안 끼는 데 없는 우리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을 샀어. 근데 이 형이 얼마 샀냐? 좀 많이 샀어요. 1조 7천억. 이제 이걸 어떻게 긁지? 야,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큰가? 저거를 저렇게 많이 긁을 수 있고 위로 긁었죠. 1조 7천억어치를 뭐 샀기 때문에 게다가 산 다음에 뭐라고 발표했냐? 더 살 수 있다. 우리 현금성 자산은 21조인데 그 중에 7.8%만 샀다. 현금성 자산이 테슬라가 21조나 돼요? 돈 진짜. 저 오늘 하도 투자를 받았더니 21조 흑자가 거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남았다는 거고 게다가 우리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지하죠. 비트코인은 좋은 거라고 트위터에다가 대놓고 쓰는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런 발표도 했어요. 아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사게 해주겠다.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근데 화폐로 인정을 한 거냐? 이걸 보면 화폐라는 거는 가치 변동성이 좀 작고 비트코인 가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화폐로 인정을 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움직이던 간에 그냥 비트코인 한 개 이러면 화폐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설마 이렇게는 안 하겠지.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갔다가 7천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를 만약에 화폐로 하면 한 개 그러면 어느 분은 7천만 원에 사고 어느 분은 1억에 사는 거잖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이거겠죠. 아래 차값은 고정을 시켜놓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0. 몇 개냐 0.7개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화폐라기보다는 뭐 사실상 상품과 상품의 교환 물물교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 비트코인의 하루 변동성이 5.2%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샀다가 5%를 깨졌다. 이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정도 움직여요. 위아래 움직이는 게 원래 그 정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거지. 나 5% 깨졌어. 원래 그 깨진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미묘한 움직임이죠. 미묘한 움직임. 5%면은 어디 가서 비트코인 하면서 명함을 내밀지 말라는 거죠. 5%를 5%를 먹었어. 그건 먹은 게 아닌 거죠. 주름 위에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주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평균 변동폭이 5.2%고 당연히 이거를 화폐로 활용을 하면 정신 없겠죠. 테슬라도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 저렇게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면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내가 가져가겠다. 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운용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계속 싸갖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테니까 내가 그거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도 이런 식의 기업의 어떤 자산 운용 전략은 옛날에는 유명했던 회사가 있어요. KCC라고. 뭐 하는 회사냐? 건축 자재 회사죠. 근데 옛날에는 주식 투자로 더 유명했어요. 옛날도 아닙니다. 4, 5년 전에. 벌써 4, 5년이면 옛날 같은데 KCC는 본업은 건축 자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예를 들면 2011년 만도 지분 샀다 팔아서 6천억 벌고 2012년 현대중공업 샀다 팔아서 7천억 벌고 야 이게 자기 본업보다 한 이만큼 큰 거야. 이만큼 수익 움직이는 게 자기 본업 완전 뒤로 갔어요. 게다가 더 황당했던 게 황당했다기보다는 더 대단했던 투자가 2011년에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지금의 삼성물산을 7,700억을 삽니다. 2015년에 약간 지배구조 문제 있을 때 6,700억 백기사로 등장을 해요. 사갖고 얼마를 갖고 있냐? 2조를 들고 있어. 삼성물산 2조를. 근데 KCC 시가총액이 1.9조야. 자기보다 큰 거 들고 있어. 게다가 이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또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요만한데 이만한 게 이제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저렇게 많이 들고 있으니까 게다가 삼성물산 주식이 최근에 좋았냐? 물론 요즘엔 좀 좋지만 희한하게 삼성전자 지분도 높고 해서 삼성전자는 신고가인데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세상 더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물산도 비슷하죠. 갖고 있는 지분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 이거 왜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대표님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KCC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사 영업손익보다 주가 평가손익이 더 큰 게 아니라 훨씬 커. 무슨 평가손실이 3천억씩 나. 이게 한 몇백억 벌거든요. 몇백억 버는데 평가손실이 3천억씩 나. 뭐 6천억도 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회사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를 안 빼놓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크니까. 물론 이러다가 만약에 삼성물산이 하늘로 간다. 그럼 KCC 난리 나는 거죠. 영업이익이 조로 찍힐 수 있어요. 조. 이게 올라가면 당기순이익이 조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야의 최강자가 있죠.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업데이트를 조금 더 드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분야의 최강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예요.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 이걸로 유명하냐? 이걸로는 안 유명해요. 클라우드 뭐 기반 뭐 이런 걸로는 안 유명하고. 그럼 뭘로 유명하냐? 2020년 8월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발표하면서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입한 회사예요. 이걸로 유명해요. 캐시랑 똑같죠? 본업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본업보다도 왜냐? 좀 정신 나갈 정도로 샀거든요. 얼마를 샀냐? 2020년 8월에 3천억을 샀습니다. 당시 한 1,000만 원, 1,100만 원 할 때 3천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왜 사요 갑자기? 야 너희들 뭐 클라우드에 뭐하고 뭐래더라 아까 전에 무슨 모바일 소프트웨어 만들고 하는 회사가 그걸 왜 사? 그랬더니 그 CEO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해줘야겠다. 장기적 관점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3천억이면 너희 회사 규모에 맞지 않게 많이 사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1에서 2조 왔다 갔다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얼마를 샀다고? 2억 5천만 달러 3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이런 비판을 듣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4개월 뒤 만 달러에 샀거든요. 2만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야 3천억을 넘게 샀는데 이게 2배가 됐어요. 돈을 복사했죠. 갑자기 돈을 복사하니까 주가가 3배가 올랐어. 주주들이 모두 본업은 무슨 본업이야? 지금 본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뭐 클라우드고 나발이고 알아서 하고 됐고. 옛날 야후랑 똑같은 거지. 저기 올라가 버리니까 알리바바가 오르니까 야후 본업 때려쳤잖아요. 지금 본업이고 나발이고 지금 2배가 올랐대. 2배가. 그래서 3천억 넘게 벌고 주가가 3배로 뛰니까 박수를 쳤는데 이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세일러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놀라고 그러냐? 그 정도로 놀라지 마라. 우리는 몰빵하겠다. 야, 잠깐만, 이게 3천억 넣고 2만 달러 돼서 2배 먹었거든요. 그 정도면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이 형이 몰빵 선언을 해요. 잠깐, 클라우드는 뭐 소프트 뭐 이거 됐고. 그리고 아니 니들 현금성 자산이 이미 없어. 딱 보니까 현금성 자산의 80%가 이미 비트코인에 들어갔어. 그 뭘 더 살라 그래? 이미 9천억을 들었거든요. 뭐를 더 살라 그래? 남는 돈을 계속 샀어요. 9천억인데 그때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3천 몇백억 사서 2배가 돼서 7천억인데 그동안 갖고 있는 돈을 더 사갖고 이미 거의 9천억을 갖고 있는데 더 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시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빚내서 하면 되지. 회사채를 발행해요. 4천억을 넘게 4,400억. 회사채를 왜 발행하냐? 무슨 투자할 곳이 있습니까? 뭐 어디에 뭐 기술 개발합니까? 그거 아니고 비트코인 살려고. 야 이게 뭐야? 상장사가 비트코인 산다고 회사채를 발행해요. 4천억 넘죠. 4,400억이죠. 1,100억이니까 4천억 넘는 규모의 전환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 이거 채권 아무리 봐도 한 4% 낼래나? 회사채니까 4% 이자 주면서 사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로 치면 주담대 들어간 거죠. 주식 담보 몰빵 들어가서 신용대출 받아갖고 거기다가 이미 9천억을 들고 있거든요. 모자르는 거죠.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이 정도로 안 된다. 더 사야 되니까 돈을 빌려 사겠다 해서 받고 4천억 넘게 더 사갖고 얼마나 기염을 토했냐. 우리는 미국 정부보다 많이 들고 있다. 그때 당시가 7만 개가 넘었어요. 미국 정부가 69,420개 들고 있거든요. 근데 7만 개를 넘게 사면서 그것만 사냐? 빌린 돈으로. 아니죠. 매달 영업이익만 들어오면은 계속 삽니다. 100억 사고 100억 사고 100억 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계속 사겠다. 그래서 얼마까지 샀냐? 7만 1,079개.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주주들이 처음부터 이런 몰빵을 했으면은 당연히 멱살 잡고 나오면서 주주총회에 손 들고 CEO 제정신이냐고 내렸을 텐데 이미 2배 먹었잖아. 주가가 3배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인데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갑자기 제가 갖고 있는 현금 110조 중에서 80조를 써서 뭐라 그럴까 뭐 이더리움을 뭐 몰빵 매수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더리움이 2배 올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160조를 벌었어. 예를 들면 그래갖고 시가총액이 8만 원짜리가 24만 원에 갔다.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모두 다 역시 반도체가 뭐가 중요해. 반도체가 야 반도체가 백날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지금 질렀더니 160조라는데 역시 자네야. 역시 복사해 왔구만.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회사채 좀 더 발행하지. 그걸로 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24만 원이라는데 24만 원. 뭐 회사에 뭐 체력이고 나발이고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나. 그 공장 지을 돈으로 조금 더 사게. 하나 짓는데 30조라며 반도체 라인. 에이 무슨 뭐 그런 거 TSMC 벌어봐야 그거 얼마 벌어. 야 160조 질러갖고 2배면 320조인데 야야 이거 됐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 320조가 중요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주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오케이를 하니까 샀어. 그래갖고 차트를 보면 최초에 지른 게 여기였고요. 빚내서 지른 게 여기였고요. 영업이익 들어오면 무조건 지르는 게 여기였고요. 나중에 기염을 토한 게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5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현재까지 아직도 계속 변해 계속 사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지른 총 개수가 12월 마지막 걸로 따지면 1월인가 마지막 걸로 따지면 7만 1079개. 가격은 지금 5천만 원 잡고 비트코인 가격이 3조 5천억을 보유했어. 이 회사가 원래 시가총액이 얼마였다고요? 1.5조. 그런데 이제 그대로 있는 비트코인은 3조 5천억. 게다가 하루 평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5%거든요. 그럼 하루 평균에 1840억의 평가가 하루에 움직여.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야, 그럼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이거 몇백억 벌 거 아니야. 천억도 못 벌지. 1.5조짜리 시가총액 회사인가 뭘 천억을 벌어. 천억도 못 벌 것 같은데? 천억이라고 쳐도 하루에 내가 버는 영업이익의 2배가 움직여. 그럼 본업이 눈에 안 들어오죠. 야, 이제 뭐 회장님 오늘 뭐 이 결제를 그거 알아서 하고 됐고 이제 모니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됐고 김비서 됐어 오케이 해 뭐 해 괜찮아 해 뭘 까고 모니터 보고 있겠지. 이러고 올라라 영차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해. CCTV 달면 분명히 이거 켜놓고 영차 하고 있을 거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840억인데 영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를 벌었냐? 평균 매입 단가 1600만 원. 투자 원금 1조 2천. 야, 이제 시가총액만큼 투자해. 야, 무슨 회사가 자기 시가총액만큼을 투자를 해서 평가이익이 지금 2조 3천억. 더 놀라운 건 2조 3천억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 저 회사의 주가 차트도 보여드려야죠. 여기거든요. 여기서 투자를 해서 주가가 이 몇 배입니까? 100 몇십 불일 때 투자해서 이게 1500불 갔다 10배 올랐다가 좀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올라갔는데 왜 조금 내려왔지? 왜 내려왔을까? 10배 올랐다가 좀 내려왔어요. 내려온 건 이유가 있지.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꼈죠. 뭐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처음에 시가총액 1.5조였는데 아까 계산했지만 비트코인으로 한 2, 3조 벌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0배면은 10조야. 여기서 여기는 한 8조 늘었잖아요. 비트코인은 2, 3조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8조 느는 기적을 창출했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서 야, 뭐 좀 이상하다. 야, 그럴 바엔 내가 그냥 비트코인을 그 돈으로 사지. 2, 3조 벌었는데 이게 8조가 들면은 물론 주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좀 조용히 하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닥쳐줄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아니 뭐 계산을 하면 이상한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이제 뭐 조용히 부정타에 그런 소리 하냐고.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10조 원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10배가 아니지만 최고 올랐을 때 주가가 10배.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아저씨는 뭐 하고 있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클라우드 뭐 이걸 지금 뭐 만들고 계시냐? 비트코인 무료 교육 과정을 출시한다. 아니 형이 뭐 하는 회사인데? 아니 뭐 하는 회사가 비트코인 교육 과정을 출시하고 있어? 그 형이 그걸 왜 출시하는데? 교육을 해야 된다. 온라인 무료 교육 과정 비트코인 포 에브리바디. 이걸 왜? 전 세계 분들이요 이걸 보고 사라는 거죠. 매수하라는 거지.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죠. 지금 뭐 모니터 차트가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클라우드 그 만들 때가 아니라 그 개발자들 모여! 그래갖고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교육과정. 야, 이 정도면은 회사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는 아마 만약에 이대로 쭉 가면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교육업체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비트코인 저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업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뭐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화폐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은 옛날에는 가상 화폐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완전히 상품이죠, 상품. 뭐 결제 기능을 준다 그래도 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어? 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5%가 움직여요. 이게 1년에 몇 %가 움직이는데 물론 엄청 빠지고 있으면 결제를 하려고 하겠지.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저걸로 그 결제를 내가 결제를 누르는 순간에도 가격이 변하고 있을 텐데 이제 사실상 상품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에 얘기했듯이 뭐 디지털 금 그러는데 디지털 미술품 굉장히 귀한 거, 뭐 반짝이는 거, 뭐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뭐 보면은 뭐 미국의 뭐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을 개시했다.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뭐랄까 금고. 그냥 비트코인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을 하겠다. 왠지 그런 느낌으로 막 보이고 물론 이래갖고 또 올랐죠. 세상에 아까 머스크 형이 위로 긁으니까 신문에 나온 거 따르면은 비트코인 공매도들이 기절했다. 기절해서 위로 1조 2천억을 위로 긁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꼭 가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기절해서 위로 긁어서 5만 불을 화들짝 놀랐다는 건데 여기서 더 대박이 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저렇게 오르면 미친 업체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 미쳤을까? 라이엇 블록체인이라고 있는데 절대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야, 이거 이 차트 보면 사고 싶어요? 이 차트를 보고 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심성을 좀 의심해봐야 돼. 나는 야수인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차트 보면은 야, 저걸 어떻게 사? 무서워. 정상. 이 차트를 보면 아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야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블록체인 채굴업체예요. 당연히 하나 채굴할 때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주가가 20배가 올랐는데 이 회사가 기염을 토했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채굴기 12월 달입니다. 가격 저렇게 오를 때 15,000대를 추가로 사겠다. 이게 한 대에 이렇게 싼 게 아니에요. 15,000대면 400억을 넣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쟁사도 있습니다. 경쟁 채굴업체가 또 하나 있는데
유명한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저희가 15,000대를 사니까 무슨 그런 쪼잔한 베팅을 하고 그래. 7만 대. 7만 대면. 야, 너희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안 떨어져, 이 사람. 아우, 진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비싸게 사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 쇼티지 난다는 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채굴기기를 7만 대를 사. 뭘 얼마나 긁으려고 싹싹 바닥까지 긁겠다는 거죠. 그래서 7만 대를 추가로 구매. 이거 7만 대가 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이것도 마치 반도체처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믿기지 않겠지만. 한 15,000대, 15,000대, 15,000대. 이게 분기마다 주문이 밀렸어. 워낙 잘 나가서. 주문이 밀려서 그렇게 됐고, 7만 대 구매 이러니까 가격이 얼마가 됐냐? 35배. 채굴업체입니다. 채굴업체. 와, 씨. 비트코인을 사지 말고 채굴업체를 산 사람이 최고 승리. 야, 비트코인 뭐 얼마야? 700만 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5천? 얘네는 이거 얼마야? 2불, 3불짜리가 37불 갔어요. 여기서 완전히 1불대로 따지면은 뭐 35배. 채굴업체를 사는 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정답이었죠. 물론 답을 알고 보면 그래도 답을 알고 이걸 어떻게 사요? 저 인정합니다. 야, 솔직히 이걸 어떻게 사?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지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걸 사는 야수도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찍어내는 화폐는 못 믿겠다. 차트가 비슷해. 미국 정부 부채나 뭐 걔네들이 올라가는 거나 비트코인 차트나 이게 비슷해. 야, 이거를 믿고 가니 이걸 믿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A를 믿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LIC하고 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믿고 가고 있고, 게다가 이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은 그래도 그래 뭐 금이다, 뭐 예술품이다, 희귀성이 있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한다, 뭐 그래 그거 오케이라고 쳐도 이거는 뭐야? 머스크 형이 아들을 위해서 도지코인을 샀다라는 거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도지코인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많이 쓰는 밈 있죠? 요 강아지. 이게 일본 그 강아지잖아요. 요 밈으로 만든 코인인데 이거 뭐 하는 코인이냐? 뭐에 쓰이는 거냐? 비트코인처럼 뭐 거창한 뭐 이렇게 꿈과 비전 뭐 아니면은 우리가 미래 이렇게 이런 게 있냐?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다. 야씨, 2013년에 그것도. 그 강아지 귀엽다는 거죠? 강아지가 귀여워서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봤다. 인터넷 밈으로 괜찮다. 요거 시바견이잖아요. 도지를 그대로 갖고 와 도지코인. 아우 재밌네 하고 만들었는데 저 우리 머스크 형이 머스크 형 아들 태어나 보니 아들이 앨런 머스크였던 썰풀 형이죠. 야, 이분이 지금 아마 라이브 방송을 키면 거의 한 50만 명을 접속하지 않을까 기본으로. 얘 주려고 요거 산다 그랬더니 이 도지코인이 어떻게 됐냐? 뭐야 이게? 여기다가 여기로 갔어. 이건 배수가 없죠? 거의 0에 가까웠다가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배수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는데, 야, 이게 요즘은 정말 이게 뭐 팬덤 경제학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뭐 장난스럽게 얘기해도 다 올라가 버리는, 아무리 저 형이 올라가면 저렇게 올라가고 미국 재무장관 누나가 오남용에 맞서 싸울 것이다 2월 11일 날 또 그런 소리 했거든요. 처음 얘기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먹혔는데 두 번째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 앨런 누나보다 머스크 형의 한마디가 훨씬 셌죠. 그래도 미국 재무장관인데 뭐 범죄가 옮겨가고 있고 문제가 커지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점점 귀를 막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물론 이런 뉴스도 있죠. 희망회로 애플도 살 수 있다. 그 애플은 왜? 애플이 뭐 돈이 많아서 그걸 또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에서 앱 같은 데 결제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더욱더 결제가 많이 돌릴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만약에 첫 발을 들일 경우에 애플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희망회로입니다. 정말 희망회로. 아, 정말로? 정말 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꿈과 희망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산에서 1%만 어떤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들어가면은 뭐래더라? 여기 가격 안 나왔는데 뭐 어떤 분은 뭐 5천이 아니라 5만 불, 50만 불,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긴 하는데, 야, 근데 미국에 있는 전 기업들이 자산에서 1%나 투자할 정도면 미쳤죠. 기업 자산이 얼마일 텐데 그걸 1%가 들어간다는 가정이 들을 것 같긴 한데, 하루에 5%가 변하는 시장이고 1년에 80%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어갈 기업이 있을까라는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걸로 미술품 사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품을 사겠다. 야, 이거 꼴을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잖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즘 보면 한물간 주식도 머스크 형이 트윗만 하면 올라가거든요. 머스크 형이 만약에 진짜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트위터에다가 슈카월 한번 써주면은 200만. 좋다. 머스크 형이 한번 쓰면 그럼 물 타려고 슈카월도 영어로 바꿔야지. 지금 영어로 슈칼 써서 영어로 바꾸면 바로 200만인데,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이 나와요. 더 이상 경작 따윈 필요 없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오르니까. 일론 머스크의 근접 가격, 일론 머스크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경제학 책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 폭등, 게임스탑 폭등,
심지어 강아지, 도지코인, 폭등. 강아지는 뭐야? 재미삼아 만들었다는데. 뭐만 얘기하면은 폭등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머스크 자체가 더 이상의 경쟁이 필요 없어. 요즘 이런 말이 나올까? 자체가 팬덤 견절이 돼서 브랜드가 됐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머스크 형 전에는 이분이었잖아요. 감성으로 접근하는 우리 잡스 형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